영화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예, 만화를 먼저 간단히 보시고 말씀하시죠. 뭐. 1983년 그 만화인데요. 그때 그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네. 그 캠페인을 해가지고 네. 엄청난 그 국민 호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38일 동안 약 10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근데 그 시청자들이 텔레비 앞에서 눈물도 흘리면서 그 전부 그 KBS 텔레비를 보니까 시청료를 받으러 왔어요. 네. 그러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시청료를 그냥 잘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말 없이 받아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수신료 거부 운동하기 전이니까. 예,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그 시청료 네. 제일 잘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더 재밌는 그 얘기가 이 당시 KBS 사장이 이원홍 사장입니다. 네. 이원홍 사장은 이것 때문에 그 대통령의 그 엄청난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막강한 문공부 장관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잘 그 아주 엄청난 최고의 그 언론을 정말 두들겨 잡다가 그 독립기념관 잘 짓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그걸로 그 다음날 해임을 된 그런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제 국제시장과 관련된 대목일 것 같은데 이게 영화 요즘 유행하는. 저는 국제시장을 안 봤습니다만은 어느 그 보도를 보니까 국제시장의 그 주인공이 그 흥남철수를 합니다. 10대 때. 그다음에 20대 때는 그 서독 광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30대는 집안에 그 무슨 결혼에 그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베트남 참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0세 때 이제 이런 40대 때 이런 그 이산가족을 찾는 그 정말 현대 한국인의 그 남성의 정말 그 겪을 거 다 겪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그 상황 중에도 문재인 의원은 그 추석날 뭐 이걸 볼까요, 저걸 볼까요, 뭐 이러다가 뭐 다른 걸 봤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산가족 찾기를 할 때 이모님하고 평양에서 상봉한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원칙이 북한이에요. 그 문재인 씨가. 그래서 흥남철수 때 남한으로 넘어왔고 부친하고 거제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그렇게 그 또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 보셨죠? 그런데 이 영화가 좀 뭐랄까 그 박정희 시대를 좀 찬미하거나 뭐 이런 스토리로 좀 돼 있습니까? 글쎄요. 그 단순한 찬미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대 그러니까 우리 대의 아버지 어머니들 지금 젊은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이 국가가 본원적 자본이 하나도 없는 시대에 그 이제 경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굶고 애들은 먹이고 자기 자신은 못 입으면서 애들은 입히면서 공부를 시키는 그 교육열. 이 우리 시대의 한 그 과정을 마치 미국의 포레스트 검프식으로 쭉 그 삽입해 넣은 영화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 국제시장 영화는 좀 반동 이걸 좀 사실적으로 보려면 좀 빽딱하게 보려면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CJ 그룹이 요사이 그 굉장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은 지금 영어의 몸이 돼갖고 있고, 그래서 명량이라든가 이런 국제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정치적으로 청와대나 여당에 그 어떤 그 영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국제시장은 제가 이 젊은 친구들 강연을 이제 가보면 자기들이 전시대를 몰라요. 젊은 친구들은 자기들이 전시대에도 지금처럼 자동차가 많고 좋은 옷이 넘치고 먹을 것이 넘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 시대에 고생했던 것을 무조건 알아달라는 것이 아닌데 하지만
당신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관통해 왔는지는 네. 그건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는 문창극 사태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미화를 한다라든지 과거의 역사를 비하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대로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국제시장은 제 역할이 분명히 있는 영화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혹시 보셨습니까? 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뭐 영화라는 게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각자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나 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나 뭐 주제를 선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화도 있고 저런 영화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이 영화와 함께 이 영화보다도 문재인 씨의 자세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만약에 문재인 씨면 영화를 보고 과거에 네. 우리가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만든 나라지만 이제는 내가 보기에 다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로서 존속을 하면서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그때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그거 자기의 생각, 비전을 전달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신 게 저는 좀 안타깝죠. 이마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고 많은 공감을 받고 있지만 이 영화도 우리 국민들이 꼭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네. 경제적으로 선진국가이지만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나누는 좋은 영화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 국제시장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국제시장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 영화의 국제시장은 크게 나오지 않아요. 이 흥남에 그 철수할 때 이 주인공 덕소의 아버지가 그 동생을 구하려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결국 배가 출범해 버린 바람에 아버지는 그 배에 승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어린 덕수가 이제 가장 노릇을 하면서 이제 가정을 일으키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 전체 과정이에요. 그걸 그 미국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어떤 그런 그 문법을 따와서 만든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우리 그 근대사를 한번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도 필요한 영화는 필요한 영화다. 저는 이 영화가 잘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볼 만한 영화다. 단순히 이게 정치적으로 영합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저 문재인 의원이 이제 과거 대선 전에 광해도 그때 뭐 유행했던 영화고요. 그리고 또 변호인 그런 영화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그 활용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지금 맹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문재인 의원도 정치니까 정치인은 대중의 지지를 이제 먹고 사는 그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과 이런 영화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정치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국민한테 전달하고 또 국민들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정치와 정책에 연결시켜 주기를 바라는 이래야 영화와 정치인이 대한민국 발전에 결국은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국제시장을 안 봤다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바른 그런 메시지를 올바른 메시지를 주고받는 좋은 소재가 있는데 왜 이걸 안 봤냐 과거에 잘 봤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이번 계기로 해서 이걸 보면 인터뷰라는 영화가 이제 북한이 못하게 갖고 더 인기가 얻듯이 문재인 의원도 더 인기가 얻고 또 이 국제시장에 전달해준 메시지도 국민들한테 더 전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뭐 영화 쪽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영화의 정치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국제시장이라는 그 부분에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같은 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부산이기 때문에 이 어릴 때 국제시장을 가보면 이 밤에 이 야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스불로 이렇게 카바이트 불로요. 그러면서 그것도 구경거리도 되고 또 그 못 살던 때 그냥 그 넥타이 아주 싸구려를 그냥 수백 개 걸어놓고 그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구경하고 나중에 겨우 하나 고르고 하는 그런 우리 이 애환 이런 것이 깃든 곳이 국제시장이지 국제시장의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무슨
광부, 베트남, 뭐 이산가족 이런 식으로 나열만 됐다면 그보다는 제목에 비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예. 훨씬 우리한테 와닿는 거 아닌가. 예. 아까 저 뭐 인터뷰 말씀도 하셨고 영화 인터뷰 그리고 그 로드먼이라고 있잖아요. 데니스 로드먼이 그 인터뷰 영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만든 뭐 빅뱅인 평양 다큐멘터리 영화 내년 1월 공개되니까 그거 봐라.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의외로 지금 나오는 화면이 그 데니스 로드먼이 자기 그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그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빅뱅인 평양 곧 공개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터뷰 영화가 지금 미국에서 의외로 매진 행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폭압 정권이 네. 인터뷰라고 하는 영화를 그 영화는 말하자면 이제 표현의 자유고 예술성을 네. 이제 예술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영화인데 이거를 네. 갖다가 이제 그 이 협박과 네. 이 압력에 의해서 네. 말하자면 이제 소니사가 굴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니까 미국민들이 미국 하면 자유의 가장 상징적인 국가 중 하나인데 네. 미국민과 미 정부가 말하자면 자존심이 상할 때로 상한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영화를 강행하게 되니까 네. 그만큼 이제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와 네. 그다음에 자유에 대한 어떤 그 이 가치의 어떤 고기성 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그럼으로써 이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의 속성도 전 세계에 잘 노출이 된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데니스 로드만이 지금 저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저 북한의 통전부, 선전선동부, 도동당 이런 데서 찍어준 시나리오대로 하는 네. 선전물인데 네. 저건 뭐 망하는 것이죠. 내놓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저걸. 예. 지금 근데 저 영화를 그 박상학 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 대북전단 날리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 DVD하고 USB로 해서 한 10만 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낸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인터뷰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북한이 그 이번에 참 단순한 조직이다. 네. 난 북한을 나라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김정은이 이제 올해 30살 먹었는데 이제 30살 먹은 그 젊은이 밑에 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은 이 그 국가의 수뇌부가 절절 매는 걸 보면서 네. 우리는 의하게 생각하지만 하나의 종교 집단 같은 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영화를 두고 이 대처하는 걸 보면 네. 북한이 아직까지 참 아주 단순한 조직이구나. 결국은 이 영화 선전해준 셈밖에 안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는 대응하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자기들이 물리적으로 대응할 그 능력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풍선 날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런 걸 넣어서 보낸 것도 참 좋지만은 북한 저는 전체 주민들이 저는 일반 국민들하고 생각 조금 틀려요. 네. 북한 전체 주민들이 마치 우리 남한의 실상을 잘 알고 그리고 북한이 못 살고 남한은 잘 살고 있지 않은 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저는 하나의 광신도 집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말이죠.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이 사진을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네. 이러니까 근데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꽃 들고 가서 통곡하는 걸 쇼라고 자꾸 우리 언론이 주장을 하는데 난 쇼가 아니라고 봐요. 그 광신도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우리가 이 광신도에서 벗어나게 하느냐. 네. 그런데 이런 이제 테이프를 보내고 영화 CD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서 저희가 남은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